뉴스 브리핑. 포틀랜드 시위대가 콜럼버스 데이 하루 전인 어젯밤 테오도르 루즈벨트와 아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의 동상을 쓰러뜨렸습니다. 시위대는 이 행사를 콜럼버스 데이에 빗대어 토착민의 날이라고 명명했는데요. 밤 9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쇠사슬을 던져 루즈벨트 동상을 묶어 쓰러뜨리고 페인트를 칠하는 등 파손했습니다. 이 일행은 약 8분 뒤 링컨 동상도 쓰러뜨렸습니다. 포틀랜드 경찰은 이 사건을 폭동으로 선언하고 이 단체의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기물 파손 등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람은 누구나 구속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체포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수사에 오바마 행정부와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가 개입했다는 점을 담은 숨막힐 만한 문건이 곧 나올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은 팍스뉴스의 썬데이 모닝 피처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공개되는데 아무도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이라며 숨막힐 만한 다른 문건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수천 통을 기밀 해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국장 이 공개할 예정인 이 문건들이 과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기소하는 자료로 사용될지 주목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불행하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은 이번 위기에 건강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전달한 뒤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은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레리 커들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은 오늘 펠로시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며 오후에는 모종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들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내놓은 것보다 더 큰 경기 부양안을 내겠다고 말했는데 무누신 장관이 2조 2천억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제시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하고 대통령은 현재 경기 부양안을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누신 장관이 그 메시지를 펠로시 의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션 컨리 백악관 주치의는 지난 10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아침 코로나 PCR 샘플 검사 결과 격리에서 안전하게 해제될 수 있는 CDC 규정을 만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컨리 주치의는 1년의 검사는 사이클 임계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바이러스 부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하위 유전적 mRNA도 감소해 지금은 검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주치의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의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행사에 나서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에서 대중유세를 가집니다. 오늘 오전 9시부로 상원 법사위가 에이미 커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나흘간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베럿 판사의 과거 행적에서 뭔가를 발견할 경우 추가 청문회를 요청해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베럿 판사의 인준투표를 막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시내에서 좌우파 단체들이 맞불성 집회를 하는 와중에 총격으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지난 토요일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우파 단체가 주최한 애국자 집회에 참석했던 참전용사 리 켈트너인 것으로 알려졌고 용의자 매튜 돌로프는 당시 지역방송국의 사설보안요원으로 계약하고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버 경찰은 즉각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히고 돌로프가 안티파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켈트너의 어머니는 집회가 끝난 후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안티파 쪽에 있던 사람이 아들에게 다가와 몇 마디 고약한 말을 한 다음 머리에 총을 쐈다며 아들이 경찰을 지지했기 때문에 살해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조지아주가 조기 투표에 돌입했는데요. 투표소마다 긴 줄이 만들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 유권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백인반 흑인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색인종 참여도가 높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완이시의 조지 피어스 파크 투표소 역시 개장 전부터 몰려든 인파로 1시간은 기다려야 투표를 할 정도의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선거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조기 투표는 10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미국 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 문제와 관련해 일본 쪽에서 철거를 시도하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말미에 발언 기회를 요청한 이 대사는 해외 소녀상 설치는 우리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러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의지를 존중한다면서 일본 측이 소녀상 철거를 시도한다면 이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가 계속 벌어진다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에 가짜뉴스가 올라오면 해당 서비스 사업자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인권위는 사업자가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내용은 오히려 규제를 피하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인지 불명확한 정보조차 일단 삭제하고 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 플리트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상 소감 중에 리더 RM이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중국 누리꾼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환구15는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방탄소년단이 항미 원조의 역사를 모른 채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한국 상품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하고 평화를 아끼며 우호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하며 함께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포틀랜드에서 어제 좀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과 아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의 동상을 시위대가 쓰러뜨렸습니다. 쓰러뜨리고 스프레이로 아주 낙서를 하는 그런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동상을 쓰러뜨리자라는 이야기는 사실 좀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전국에서 시위가 확산되면서 이야기가 같이 불거졌는데요. 첫 번째 타겟이 됐던 동상들은 주로 이제 남부전쟁의 전쟁 영웅들로 이야기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뭐 노예상이었다거나.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 해방운동의 영웅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타겟이 됐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동상이 타겟이 됐다. 이런 것들은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아메리칸 원주민들, 그러니까 백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미국 땅을 점령하는 과정 중에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상당히 많이 학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 중에 9은 뭐 이래가면서 죽은 그 원주민들이 100% 다 착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동상을 철거한다? 이건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링컨 동상을 쓰러뜨린 이 시위대가 거의 낙서한 글자 중에 다코타 38이라는 글자가 있었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미네소타에서 백인 정착민들하고 격렬한 충돌이 이 원주민들하고 벌어졌었는데,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이 38명에 대한 교수형을 승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코타 38이라는, 결국은 링컨 대통령도 인종차별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셈인데, 범죄자를 물론 이제 교수형이라는 거는 좀 극단적인 처형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기는 한데, 근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인종차별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역사를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 이슈가 사실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과 얽혀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다, 흑인 노예제도를 없앤, 이 노예제도를 없앤 대통령이 바로 공화당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자꾸 했었죠. 몇 차례 반복해서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과 얽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링컨 대통령의 동상을 무너뜨렸다. 좀 앞으로 좀 파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 전 국민의, 대다수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링컨 대통령의 동상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 과연 이 시위대의 명분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행동인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시위가 계속 이어졌었고, 더군다나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시위대가 동상 쓰러뜨리는 거로 끝나지를 않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공공시설들 파손하고 상가 건물들,
유리창 다 깨부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난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경찰도 어제 사태는 폭동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폭동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실제로 얼마나 체포했느냐 이거는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체포됐는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만 폭동이라고 해놓고 제대로 좀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연방에 요청해라. 연방에 요청하면은 우리가 법 집행관들 보내줄게. 뭐 이런 트윗을 날렸는데, 근데 하여간 그 법과 질서를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화당 측, 그리고 뭔가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것을 정말 우리 시대에서 정말 끝내야 된다. 이제는 진짜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민주당 측, 요 의견 대립이 아직까지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지난 토요일에요, 숀 콘리 백악관 주치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샘플 검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파력 없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전파력이 없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대통령 샘플을 검사해 본 결과 격리 해제해도 되는 CDC 규정을 만족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람들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류 언론들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의 검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매일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 음성 판정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이죠. 오늘 새벽 3시에도 검사를 했답니다. 오늘 새벽 3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다는데 음성 판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음성 판정이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악관 주치의는 CDC가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놓은 지침들에 다 맞추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격리 해제하고 밖에 나가서 해도 된다. 사람들 만나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놓고 주치의가 나는 전파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괜찮다. 이게 뭐 잠깐일지 아니면 계속 전파를 안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었고요. 많은 언론들은 또 다른 전문가들,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안심하고 대중을 만나기에는 지금 너무 이르다. 이런 반응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로 선거 유세를 하러 갑니다. 예전에 봤던 것처럼 또 대규모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지금 오하이오로 오늘 가게 되는데 바이든 후보 측도 지금 계속해서 선거 유세에 고삐를 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 아주 극소수의 여론조사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다라고 나오고요. 거의 90% 이상의 여론조사들은 전부 다 바이든이 앞선다, 바이든이 이길 거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4년 전과 똑같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뚜껑 뒤집었을 때에는 트럼프 쪽에 더 유리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은 아무래도 내가 여론조사 보니까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진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누군가가 조작하는 경우다. 선거 조작하는 경우 외에는 분명히 내가 이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거 조작을 해서 지는 가능성도 지금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론조사는 지금 굉장히 본인이 앞서는 거로 나오지만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전처럼 그냥 넋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식으로 트럼프가 이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샤이 트럼프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한다라는 말을 하면 바보 취급당했거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좀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함부로 난 트럼프 대통령 지지해라는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는 트럼프 지지해라는 말을 떳떳하게 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샤이 트럼프는 별로 없다.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은 믿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나중에 선거날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이쪽 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결정을 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부동표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보면 부동표는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우편 투표 신청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그 부재자 투표 신청이요. 그걸 보면은 이미 마음에 결정하신 분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조기 투표가 진행 중인데 조기 투표가 진행되는 곳들 보면은요, 초기에 뭐 다 줄 서고 난리들입니다. 오늘 조지아주 조기 투표 시작이 됐는데 아침 7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부터 사람들 와가지고 줄 서서 대기하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 수완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아침 7시에 갔는데 1시간을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 그만큼 올해 대통령 선거는 지금 아주 뜨거운 그런 접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우편투표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바이든 후보 측에서도 뭔가 조작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꼭 이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적어도 5% 이상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이겨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선거가 끝난 뒤에 후유증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 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오늘부터 그 베럿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흘간 진행이 되는데요.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인사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면은 한 일주일쯤 뒤에 이제 인사청문회 선택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10월 말경에는 대법관 인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든 막고 싶은 입장인데 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딱히 있어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베럿 판사의 과거 행적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면서 추가 청문회 혹은 추가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는 공화당 내 상원의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상원의원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 투표가 좌절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두 가지 다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대법관 인준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없지 않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 대법관 후보죠 지금 이 베럿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 드러내게 될 텐데요. 지금 뭐 흔히들 얘기하는 낙태 문제라든가 뭐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이민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대법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 대법관의 생각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베럿 판사가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또 어떤 답변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항상 나올 때마다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애틀란타 심포니아가 박평강의 지휘로 베토벤의 9개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지역 한인 음악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이 특별한 희망과 위로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음악회는 유튜브 뉴스앤포스트 채널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생중계되며 후원하신 분은 현장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18일 오후 5시 유튜브에서 만나요. 경기부양법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거 제대로 안 될 거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좀 치달았었는데요. 의외의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2조 2천억 달러 너무 많다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더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오늘 오후에 좀 더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PPP도 들어가 있고 항공산업 지원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지원하는 거라든가 학교에 또 지원 예산을 보내는 부분들, 그다음에 $1,200 현금 체크 보내주는 여러 가지 이런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 히어로즈 액트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레리 커들로 경제자문한테 CNN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부터 go big, go big 이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보다 더 큰 액수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커들로 자문이 maybe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냐면 이제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문우신 장관을 통해서 펠로시 하원 의장 쪽에 전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은 오늘 오후가 되면은 양쪽에서 혼을 울릴 것이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뭔가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할 것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가 되면은 이 경기부양 법안에 대한 뭔가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2조 2천억 달러보다 더 큰 액수를 백악관이 만약에 제시한다면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거부할 특별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타결로 이어지게 되면은 좀 민주당보다는 트럼프 쪽에 더 유리하게 결론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갑작스럽게 뭔가 좀 희망을 또 갖게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또 한 번의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기를 정말 이번에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